반갑습니다. 롯마켓TV 두 대표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NPL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NPL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투자들 중에서 단연코 확신드리는 정확한 투자, 그 방법이 NP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투자 전문가들은 NPL을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NPL은 투자의 시작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수단들이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환가수단, 경매, 그리고 공매, 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부동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NPL과 부동산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NPL, 투자의 시작점. 그러면 이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투자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경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중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이 부동산은, 이 민사집행법은 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이겠죠. 그러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졌고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가수단, 대표적인 환가수단이 경매라는 것이고 그 경매의 목적이 부동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상에 이러한 경매 물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은행은 무엇을 해줍니까? 여러분들께 은행은 대출을 해주겠죠. 자, 내가 신용으로 빌렸어, 대출을. 그러면 신용대출, 그렇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런 것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른 말로 담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부 채권. 자, 대출을 해줬어요. 이 담보부 대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고 매월 무엇을 받죠? 여러분들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겠죠. 하지만 그 이자가 연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실채권, NPL이 됩니다. 쉽습니다. 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죠? 부동산 경매인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에 있는 내용이고 이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굴까요? 은행을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금융기관이겠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부실 자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은행, 즉 채권자의 대출, 담보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NPL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부동산 경매라는 환가수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왜? 시작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NPL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보면 제3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낙찰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이 납입한 그 경매 잔금 대출은 그 금액은 어디로 갈까요? 경매 배당 재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간 돈들은 어디에 충당이 될까요? 채권자의 순위 배당,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경매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도 구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알고 있는 건 무엇만 알고 있는가요? NPL은 사람들이 잘 몰라.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중화된 경매학원들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즉, 시작, 과정, 끝. 시작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고요. 끝도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죠. 과정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란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죠? 투자를 하기 위해선 내 수익률과 그리고 운영 기간 그리고 각종의 우발적 논점들까지 그러한 것들을 처음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투자 설계를 해서 이 과정을 들어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최초 투자 설계안대로 과정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이 과정 끝에서 맛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NPL을 모른다, 경매만 아신다, 이빨 빠진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NPL을 모르는데 경매만 아셔봤자 이 하나의 구조로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에 대한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왜 경매에 나온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과정이 뭐죠? 부동산 경매겠죠. 그럼 이 부동산 경매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실채권. 부실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대금에서 채권자들은 이렇게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구조죠. 하나의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알고 계셨겠죠. NPL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작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부동산 경매와 낙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들을 투자 시작 전부터 설계를 해서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